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광주역 일자리란 곳인데요. 광주역 일자리는 아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 광주시 민선 조기에서 새롭게 일자리 전략을 짜면서 만든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광주역 일자리를 추진하게 됐는지, 뭐 배경이랄지, 또는 광주역 일자리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역 일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광주역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광주역 일자리를 저희들이 고민하게 된 배경부터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역 일자리는 크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배경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불평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는 문제가 광주역 일자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한 가지씩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 우리 일자리 문제, 다시 말해서 이 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작년 말에 10월경에 모 신문사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한 80% 정도는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한 10년이 지나더라도 그런 현상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사실 뭐 최근에 올해 뭐 작년에 갑작스럽게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보다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재정 공동화 문제에 대한 이제 지적이 쭉 있어 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산업을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현대나 이제 기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지난 21년간 국내에다 공장을 하나도 짓지 않고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외국으로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으로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임금이랄지 뭐 노사관계, 그리고 이제 뭐 관세랄지 물류 비용, 또 환율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유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용 불평등 문제인데요. 고용 불평등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원하청 관계인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뿐만 아니라 원하청 관계가 굉장히 종속적이고 또 임금 격차 역시 굉장히 심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적게는 뭐 2, 3배, 많게는 뭐 4배 이상 나는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제 비용이 너무 지금 이제 큰 것을 저희가 꼽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1년에 매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대 한 246조까지도 이렇게 추산했던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광주역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광주역 일자리는 뭐냐라고 이제 한다라면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기업들이 투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것도 한계점에 지금 이제 다다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뭐냐라는 것이고요. 그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바로 노사와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노사와 행정과 시민사회가 모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광주역 일자리의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주역 일자리에 있어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의 혁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노사관계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뭐 갈등적 또는 소모적 이런 이제 노사관계다 또는 다각적 노사관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사 모두 서로를 부정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또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선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뭐냐면 최소 광주에서의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첫 출발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또 노동자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장기 고용을 보장할 것이고 또 적정 임금을 역시 지불할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이제 효과는 뭐냐면 당연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 고용과 적정한 임금을 보상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연예도 이제 비슷한 이제 내용인데요. 노사 간의 이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면 생산성 증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는 이제 따라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규직 중심의 고용 정착,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이 없는 이런 기업이야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굉장히 임금 체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야말로 노사관계 또 현재 작업장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열쇠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임금 체계가 연공급의 이제 시급제인데 연공급도 한편은 손봐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시급한 게 이제 시급제입니다. 시급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장시간 노동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일한 만큼 임금 수준이 비례하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또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운 이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한 이제 변화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사 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와 행정과 심사에 함께 임금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면 그 지역의 그 사회의 그 수준에 맞는 이런 이제 임금 결정들도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금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저희가 뭐 우리 지역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서 광주 쪽에서 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좋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면 좋은 일자리겠다라는 이런 이제 저희가 결론을 얻었는데요. 이게 광주 지역의 이제 임금 수준인데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84.3% 정도가 연봉 2,400만 원을 이제 밑돌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자로 본다면 84.6% 정도가 4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 고용을 지금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숙련에 대해서 기업들이 너무 지금 무관심한데, 장기 고용이 전제가 된다라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이제 숙련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고, 이 숙련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그 인권화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지름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해 보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에서 이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지난번에 광주시와 중국 조일홍 자동차가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조일홍 자동차에서 만든 승합차인데요. 이 차를 저희 시청에서, 우리 시청에서 전시를 했고, 시민들이 와서 직접 관람하는 이런 이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직을 신설하고,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서 노사민정이 함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토론과 의견들을 이제 모아가는 이제 과정들을 가져갔었고요. 우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민간에 적용하기 앞서 공공부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421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환한 노동자들은 한 780명 정도 지금 이제 전환을 해서 91% 정도 지금 전환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올 연말 되면 100%다 그 공공부문에 있는 용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동안의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조와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함께 시도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라는 이런 이제 평가를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노사관계랄지 임금이랄지 노동시간이랄지 이런 전반의 문제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광주의 어떤 이제 하나의 노동환경의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속에서 하나하나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합의들을 이끌어 나갈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은 그래도 완성된 단계가 지금 아니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외에 민간 영역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하나의 이제 모델로서 보일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게 조만간에 아마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물이 나온다라면 그야말로 노동하기 좋고 또 기업하기 좋은 이런 도시의 어떤 하나의 모델을 광주에서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 조성과 관련해서 AV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었는데요. 이제 AV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됨으로써 새롭게 산단을 조성을 하는데, 새롭게 산단이 조성되는 것은 주거나 의료나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들이 혁신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공단을 이제 조성할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에 의한, 그러니까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그 근로조건이 이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 노동자들의 이제 삶의 전반적인 조건들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짤막하게 방역 일자리에 대한 소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Thank you very much for a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And first of all, I think your presentation illustrates very well that creating a fair labor market is a choice. You can hear? Okay? Okay. No, first of all, thanks a lot for a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and I think what you illustrate very well is that creating a fair labor market is a choice. It's not God-given that a labor market has to be constructed one way or another. If there is a political will, then there are different ways forward. So I think that your example here illustrated that very well. What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is that do you have another layer of policy decisions in the case that people are laid off, that if the economy is going down in a particular business and the industry will have to lay off people, what sort of social security nets are there? Have you totally taken that next step as well, which of course is you're entering into the room of the so-called flex security in a way that the municipality or state also offer a security net. Thank you.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자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본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이제 막을 방법은 이제 없지만 우리 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손쉬운 탈출법으로서 노동자들을 이제 해고하는 것보다는 그 어려움을 서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함께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중대 지원하고 또 사전에 노동자들의 해고보다는 서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서로가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지금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민선정기에 들어와서 만든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사회통합 추진단이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병기 단장님이 기업이 어려워져서 사람을 이제 일하는 분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레이오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레이오프 당했거나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기업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레이오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My question is there any preparation by the government when the employees are laid off or fired because of slow business? So my question is, the government or city government, do they have any protection after the layoff? Like, you know, in America, there's the sort of social security or unemployment benefits, you know, things like that. So I wonder if Korean government or either city government may have that kind of system. So protect the unemployed, workers, so at least that they can continue on to live. That's my question. 네. 사실 뭐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뭐 유럽이랄지라도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유럽식보다는 영미식에 가까운 요런 이제 길을 이제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해고랄지 이런 거는 이제 자유로운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배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취약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해고 이후에 다시 이제 복직할 수 있는 이런 뭐 길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해고가 되면은 그야말로 그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생존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해고 이후에 몇 개월간의 뭐 수당 정도는 이렇게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이런 건 이제 있지만 그 수당으로 한 가족이 이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뭐 어려움에 이제 처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이건 뭐 지방 정부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랄지 뭐 예산이라는 게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라면 이 문제를 하기가 지금 이제 어려운 실정이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대책을 저희가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그 자동차 회사가 부도가 났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 부도 상황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한 또 그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 힘들을 함께 모았던 이제 경험들은 있지만 시 차원에서 어떤 이걸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을 또는 그 어떤 생활 수준을 보장할 만한 이런 정책을 이제 아직은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이런 이제 과제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 단장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좋은 정책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박수로 이상을 끝내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6시까지 이 시간
기간을 끝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10분씩 두 분 발표한 다음에 차례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철 참여하신 간장인데요. 마을 공동체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동체와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문으로 보면 이게 공동체와 인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의 현실은 지금 산업화와 근대화 이후에 현재까지도 도시 공간이 이렇게 상품화된 공간, 또 사람이 배제된 이런 도시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도시개발과 이런 자원 남용에 따라서 도시 경관, 환경이 파괴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아파트 중심의 어떤 신도시 개발, 그리고 이제 구도심 세태, 공동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의 어떤 상품화와 사적 소유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단절되고 이런 공공성들이 현대 도시에서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아파트 숲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이런 공공성 약화로 이런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고 차가 더 우선인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웃과 이런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우리 개인들은 원자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직면한 것들은 이런 양극화 심화랄지 개인주의, 그리고 요즘 이제 전 세계로 저성장에 따른 그런 어려운 경제, 그리고 취업난 이런 것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체에서 약화는 이런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무관심, 또는 이제 지역사회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좀 부족해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대도시, 특히 우리가 직면한 이런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대한 가치가 중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권에 대한 존중과 실질화로 현대사회 문제를 극복해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의 광장이며, 특히 자치와 생활민주주의 이런 발전들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공동체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창조적 이런 마을 재생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로 삶의 질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마을에서부터, 커뮤니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와 조직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공동체는 참여, 소통, 또 공유 이런 가치들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5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런 지원센터나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주민과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관주도에서 주민 참여 자율적 공동체 운동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3개 공동체 활동 조직들이 형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한 공동체, 또 이웃과 주민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을 조사하고 그 자원의 바탕을 두어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추진 그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주도로 다양한 그런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이 협력해서 이런 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또는 자치구와 함께 부서 간의 협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역량에 따른 다양한 그 단계 수준들이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역량에 맞는 이런 단계별 어떤 지원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사례들이 지금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텃밭과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도시농업까지도 함께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관계와 소통을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 다양한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까지 행정 조직, 특히 공공기관의 조직들은 분업에 의해서 많은 조직들이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는 하나의 작은 국가 내지는 이런 종합적인 이런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의 다양한 그 부서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만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진에 대한 여러 조직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서 예산을 함께 만들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협업이나 이런 협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업 당사자들 간에 또는 기관 간에 부서 간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협업은 서로 간의 소통과 이런 신뢰를 쌓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도시에서 어떤 그런 공동체는 교육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육의 혁신은 창의성과 협력성 또는 소통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미래 인재를 키우는 방법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마을과 지역사회가 손잡고 즐겁고 행복한 배움터로서 이런 공동체가 또는 마을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마을 주민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는 코칭 스태프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마을에 있는 여러 자원과 시설들을
교육의 자원으로 또는 교육의 배움터로 이렇게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교사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 혁신적인 교육을 마을에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마을에서 학교 밖에서 마을의 자원들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교사와 함께 애들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업화와 근대화되면서 많은 도시가 공동화가 일어나고 쇠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를 공동체 기반에서 재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환경을 조성하고 재생시키는 이런 일에 참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아파트가 개발되고 하는 것에 이제 떠나서 이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과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공동체의 가치들을 담아내는 그런 재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내부의 마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는 마을의 어떤 그런 경관들을 만들어가고 또는 복지랄지 문화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민과 함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재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가장 달동네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마을을 재생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조직과 민간 자원들이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재생 방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가장 달동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내고 있으며 지금 완성된 도시 재생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쓰러져가는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문화적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는 가장 쇠퇴된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시장도 다양한 그 민간의 자원들과 결합하고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명소로 되살리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찾고 방문하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마을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러한 갈등이 심화되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큰 사회적 사건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화해를 통해서 어떤 큰 사고 사건으로 가기 이전에 주민들 간의 관계를 통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가는 그런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분쟁 해결센터는 우리 광주 지방법원과 또는 변호사회, 법무사회, 또는 전남대학교의 로스쿨에 있는 그런 다양한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갈등이 스스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여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당사자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자치 및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간에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의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버넌스와 자치를 위해서 저희들은 마을 내에 있는 여러 자원과 여러 조직들을 네트워킹 시키는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중요한 어떤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각 마을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과 조직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을 하고 계획을 짜고 각종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이런 또 다양한 교육을 스스로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서로 어떤 자치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협치와 협력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시하는 또는 이웃과 지역사회가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문화가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이것이 바로 저희는 인권도시이고 인권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도네시아 람풍 시장님, 추순야 칼림 시장님께서 인권 친화 에피데믹 인권 친화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So,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make the presentation. Let me introduce myself. Kusania, the mayor of Lampung, is one region of Lampung province. So before I make the presentation, also I want to let you know about this Lampung. As Lampung is regency, it is one of the 15th regency in Lampung in Sumatra Island, Indonesia. It has an area around 5,325 square kilometer, and the population nowadays is around 1.1 million people at the 2015, and the latest budget is around 2050. It is 2 trillion rupiah. It is equal around 205 million US dollars. So that's it. And Lampung is 264 villages. So let me make the presentation in Bahasa. For me, this is more comfortable. So, Lampung Timur menuju kota ramah hak asasi manusia. Oh, okay. So, okay. Lampung is, can you hear me? Okay.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government policy is not aimed at obtaining an awarding or imaging, but it is something that is necessary and compulsory. So that's why I joined this network, because I think, and I'm very sure that without human rights, we cannot do anything in the right way to the people. That's why. And in fact, about the East Lampung region, the poverty rate is around 17.5%. This is higher than in Lampung province. Lampung province, the poverty rate is around 14.10%. And we have special issues. I need help from somebody how to use this. Is it not working?
Okay. Yeah. Yeah, we have special issue about the security system, especially this about the very bad security system, and health system and education system, also agriculture system. For in my region, most of the people are farmers, so around 96% the people are farmers. So especially the security system, we also have the problem about the crime, and after that stigma of robber and high theft with violence. This is very problem for my region. And also we have bad and low quality of infrastructure system. Not just bad, very bad. We have around 1,800 kilometers, which is more than 50% the roads very broken, you can say. And we also have the low quality of human resources. And also the people kind of distrust the government policy right now, nowadays. Because of, you can say, we have the problem about very high corruption and you can say government. Actually, not all of the government, but this is a problem. Because of the high case of corruption, so that's why people distrust the government policy. This is also the problem. Oh, what happened? Oh. Or somebody help me. Oh, technical problem. Okay, can we just make the presentation without this? Okay. Some of the problem in my region, then we have a plan to solve the problem. Still a problem. The first, we will try to improve the coordination and facilitation of effort to reduce the poverty. And the second, we try to apply a gender-responsive budget. This is actually special concern for gender-responsive budget, I think. Yeah, it's technical problem actually. Mas Cahyo, boleh bantu? Or just change the font, maybe the computer cannot read the font. Is it okay if I make the presentation in Bahasa Indonesia? Okay. Untuk melaksanakan
untuk melaksanakan upaya-upaya untuk penanggulangan. Still cannot? Is it working or not? I think my friend tried to give the... No, but my friend already there. Is it not working? Yeah. Oh, already? Okay. Untuk menyelesaikan persoalan-persoalan yang saya sajikan tadi tentang beberapa persoalan kemiskinan, kejahatan, persoalan kriminal, persoalan infrastruktur, serta beberapa persoalan lainnya, kami membuat rencana implementasi rencana program jangka menengah daerah Kabupaten Lampung Timur dari tahun 2016 sampai dengan tahun 2021. Di antaranya, pertama, kami berusaha untuk meningkatkan koordinasi dan fasilitasi terhadap upaya penanggulangan kemiskinan. Selanjutnya, kami menerapkan anggaran responsif gender. Oke. Dan selanjutnya meningkatkan perlindungan terhadap anak melalui pencegahan kekerasan dalam rumah tangga serta perdagangan perempuan dan anak. Selanjutnya, kami menyelenggarakan fungsi rehabilitasi sosial, pemberdayaan sosial, perlindungan sosial, jaminan sosial bagi penyandang persoalan-persoalan sosial. Selanjutnya, kami juga berupaya untuk meningkatkan daya saing tenaga kerja daerah. Kami punya persoalan. It's not working. Number 3. Yeah, but not English. 3. Number 3. 3. Number 3. So I'm so sorry. What happened? Is it okay? Now? So what should I do? Should I come back to English version or no? Oh, it's working, Mr. C? Okay. Because this is more comfortable for me if I make the presentation in Bahasa. I cannot feel the conversation and the presentation in English. I'm so sorry. Yeah. Can I? Okay. Selanjutnya, meningkatkan daya saing tenaga kerja daerah karena kami punya persoalan. Di antara 1.100.000 lebih penduduk kami itu bukan tenaga kerja yang terdidik dengan baik. Artinya butuh perbaikan-perbaikan keterampilan terutama tentang penguasaan di bidang kerja masing-masing. Artinya kami mencoba untuk melakukan peningkatan daya saing tenaga kerja daerah melalui kebijakan pendidikan non-formal berbasis pemberdayaan keterampilan masyarakat. Ini seperti program salah satunya Gerakan Malu Menganggur. Gerakan Malu Menganggur ini terinspirasi dari banyaknya pengangguran yang ada di Lampung Timur. Akan tetapi kami pemerintah belum mampu untuk menyediakan lapangan kerja semaksimal mungkin, sehingga kami mengupayakan melalui Gerakan Malu Menganggur. Ini adalah gerakan dari masyarakat sebagai volunteer, masyarakat yang memiliki sisa waktu dan memiliki keterampilan. Kami angkat menjadi sukarelawan atau volunteer untuk melatih masyarakat yang lain yang memiliki sisa waktu tetapi tidak memiliki pekerjaan yang baik. Kemudian selanjutnya kita juga melakukan peningkatan tata kelola pendidikan, kemudian kompetensi tenaga pendidikan, manajemen pendidikan, kemudian kita juga mencoba untuk menurunkan persentase buta aksara melalui program pengembangan pendidikan non formal. Kemudian kita juga melakukan kegiatan untuk mewujudkan pemuda yang memiliki semangat dan idealisme kebangsaan dengan melalui program-program kewirausahaan, kepemimpinan, dan kepeloporan serta meningkatkan kualitas hidup masyarakat yang sehat, jasmani dan rohani, dan peningkatan prestasi atlet daerah. Selanjutnya,
kita berusaha untuk mengupayakan program-program yang baik untuk di bidang kesehatan dan pemberdayaan masyarakat di bidang kesehatan serta menjamin pembiayaan kesehatan. Selanjutnya, program kami dalam penguatan kelembagaan dan pemberdayaan program keluarga berencana. This one, before. I don't know what the problem is. Kami juga melakukan pembukaan layanan partisipatif, aspiratif, dan pengaduan publik terhadap layanan penyelenggaraan pemerintah daerah. Jadi prinsipnya layanan diberikan, kemudian publik akan melakukan evaluasi apakah pelayanannya baik atau buruk, kemudian melakukan pengaduan. Di dalam pengaduan tersebut kembali akan dilakukan pelayanan yang sudah diperbaiki. Selanjutnya, untuk ke depan kita berharap Lampung Timur bisa menjadi kabupaten yang mungkin tidak 100% sempurna smart city, tetapi kita mencoba untuk memperbaiki sistem pelayanan meliputi program-program yang masuk dalam e-government. Jadi setiap kantor atau dinas, dalam hal ini unit kerja, kita upayakan untuk memiliki program e-government. Misalkan di bidang kesehatan, di bidang pendidikan, ada di semua bidang yang kurang lebih ada 30 bidang. Bapak Ibu yang saya hormati, tindakan yang diambil oleh pemerintah Kabupaten Lampung Timur dalam esensinya ada 3 tugas. Yang pertama, untuk menghormati, karena pada esensinya pemerintah ada itu sebagai pelayan terhadap rakyat, dan selanjutnya untuk memenuhi kebutuhan rakyat, dan selanjutnya untuk melakukan proteksi atau perlindungan kepada rakyat. Bapak Ibu yang saya hormati,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se pictures. Ini menggambarkan kegiatan kita untuk melakukan upaya terhadap adanya desa ramah anak. Iya. Desa ramah anak, kenapa? Karena ada beberapa persoalan-persoalan di Lampung Timur kaitannya dengan kekerasan terhadap anak. Baru dalam waktu kepemimpinan saya baru 4 bulan memimpin, ada beberapa kasus kekerasan terhadap anak yang terjadi, dan khususnya terjadi di salah satu desa di Lampung Timur, di Desa Labuana 7. Disinilah karena ada persoalan yang banyak, maka kami canangkan, kami harapkan menjadi desa ramah anak. Dalam hal ini kita melakukan beberapa langkah. Pertama, kita melakukan diskusi dan membentuk forum warga, di mana warga kita ajak berpartisipasi untuk bermusyawarah apa solusi dan apa yang menjadi langkah untuk menjadikan desa Labuan Ratu ini menjadi desa ramah anak. Kemudian kita juga melakukan kegiatan-kegiatan penyuluhan kepada warga bagaimana seharusnya mendidik anak, bagaimana seharusnya memberikan yang terbaik untuk anak agar mencegah terjadi kekerasan terhadap anak. Sekaligus kita melakukan pendidikan kepada lingkungan. Not yet. Still. Ya. Kita berikan pembekalan kepada lingkungan, termasuk juga kepada sekolah-sekolah. Termasuk kita berikan fasilitas kepada kantin sekolah supaya bisa kantin tersebut atau tempat jajan tersebut bisa memberikan jajanan atau makanan yang sehat untuk anak. Karena pada dasarnya pemberian makanan yang sehat itu berpengaruh positif terhadap perkembangan anak. Banyak hal yang kita lakukan, termasuk juga kita membentuk forum anak. Oke, next. Ini salah satu persoalan di mana ada banyak warga kami memiliki persoalan kesehatan. Ini salah satunya. Baru saja meninggal dunia 2 weeks ago, passed away. Imam 16 tahun almarhum ini menderita kanker tulang sudah bertahun-tahun. Kemudian pada akhirnya
dirawat di beberapa rumah sakit, kemudian di terakhir, dan kita membantu, sebenarnya ini bukan warga Lampung Timur, tapi kita membantu untuk memberikan jaminan kesehatan melalui program bantuan iuran dari program di Lampung Timur. Kemudian sampai dengan akhirnya meskipun tidak tertolong, tetapi kami melakukan banyak hal untuk menyelamatkan nyawa Imam. Oke, next. Selanjutnya di Lampung Timur kita juga melakukan upaya-upaya untuk kaitannya dengan sakit jiwa atau mental health program. Dalam hal ini kami mengusahakan tidak ada lagi orang dengan persoalan kejiwaan, orang dengan persoalan mental dipasung. Kita melakukan atau kita membentuk puskesmas rujukan untuk kasus jiwa yang terintegrasi dengan rumah sakit jiwa di Provinsi Lampung. Kami di Lampung Timur belum memiliki rumah sakit jiwa. Selanjutnya untuk rumah sakit jiwa, kunjungan kasus ke puskesmas diupayakan untuk dilakukan kerjasama di tingkatan kecamatan bersama aparatur kecamatan dan aparatur keamanan yang lainnya seperti TNI dan kepolisian untuk memastikan tidak ada lagi pemasungan terhadap warga yang menderita sakit jiwa. Oke, next. Oh, again problem. So, untuk meningkatkan kepercayaan dan partisipasi masyarakat dalam proses pembangunan, kami mencoba untuk secara aktif di mana pimpinan, di mana bupati mengikuti kegiatan kemasyarakatan secara aktif, termasuk menerima kritik, menerima evaluasi, dan menerima saran dari masyarakat. Artinya sifat dalam membuat kebijakan ini partisipatoris. Kemudian kita juga melakukan diskusi-diskusi terbuka pada proses perencanaan anggaran pemerintah. Jadi sebelum pemerintah membuat satu decision untuk budget atau untuk peraturan-peraturan daerah yang lain dalam kaitannya dengan hukum, regulasi, dan lain sebagainya, kami melakukan diskusi terbuka, melibatkan masyarakat dan tokoh-tokoh masyarakat untuk membuat kebijakan. Oke, next. Ya, mungkin tidak banyak yang saya sajikan karena waktu. Yang jelas kami di Lampung Timur, saya actually just 4 months ago I became mayor, so that's why actually not much that I've already proved to the people that because I came to the region, the budget already decid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nd also I cannot do anything to change the budget policy. But for the next year, 2017, maybe it will be more better because the budget is created by created by me and the government, the new government. Dan dalam hal ini saya menyampaikan bahwa kami di Lampung Timur ini sebenarnya kabupaten yang luas dengan penduduk yang banyak, tetapi punya banyak persoalan, terutama karena minimnya sumber daya masyarakat, karena masyarakat yang tidak terlalu terdidik dengan baik, dan ini menjadi salah satu tantangan buat kami untuk bisa melakukan hal terbaik, untuk bisa memberikan yang terbaik bagi masyarakat, terutama dimulai dari pelaksanaan pemberian perwujudan hak asasi manusia di masyarakat Lampung Timur. Dan ada dua agenda yang ingin saya sampaikan sekalian di forum ini. Yang pertama, pada tanggal 11 November kami memiliki agenda tahunan Festival Waikambas, tetapi ini istimewa karena kami ingin mencoba melalui program pariwisata, kami ingin merubah wajah Lampung Timur dari wajah yang terlalu dekat dengan persoalan kriminal menjadi warga yang lain atau seluruh dunia melihat bahwa kami tidak
tidak seburuk itu bahwa kami memiliki potensi alam yang cantik. Di sini di Lampung Timur ada Taman Nasional yang besar, Taman Nasional Waikambas. Di sana hampir semua jenis hewan yang terlindungi yang hampir punah ada di Lampung Timur, dalam hal ini di Waikambas, termasuk harimau, termasuk badak, termasuk gajah dan lain sebagainya, dan lebih dari 100 gajah dengan 66 gajah yang sudah terlatih. Kita akan adakan festival untuk memberikan tampilan wajah Lampung Timur yang manis kepada publik, bahwa Lampung Timur tidak hanya dekat dengan kriminal, tetapi kami punya yang cantik-cantik. Bapak Ibu yang saya hormati, 11 November, 3 hari 3 malam kita ada festival, dan saya mengundang kepada Bapak Ibu sekalian untuk datang ke Lampung Timur, dan mudah diingat 11 November. Oke, dan acara yang kedua yaitu tanggal 20 November sampai dengan 3 Desember, ini juga di Indonesia tetapi tidak di Lampung Timur, di Surabaya. Ini adalah forum pertemuan Kota Ramah HAM di Surabaya. Mas Cahyo nanti yang akan menjadi leadernya. Kami mengundang Bapak Ibu sekalian untuk hadir di sana. Mungkin itu yang bisa saya sampaikan. Terima kasih. Thanks for the attention, and I'm so sorry for the technical problem. So sorry, and many thanks for the Gwangju government, because so helpful, because without the Gwangju government I cannot attend this conference. I got the visa at the day yesterday, days before yesterday, before I got the ticket, and this is actually make me nervous, because I really want to attend this conference, because I'm new mayor. I have so many challenges as a mayor. The first thing, I'm women. I'm the first woman mayor in my region. I'm the first woman mayor in my province. Also, I'm the first mayor in the island in Sumatra. That's why this is the first challenge for me. And the second is, I'm the first women mayor, the young women mayor. Nowadays I'm 33 years old. This is kind of, many people underestimate me. This is something like so many challenges for me. I have to prove people that women and young women can do the best to the region. Thank you. And